어서 오십시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려다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태성?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이름이 지금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날 딸의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일은 그날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받았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라면 기뻐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엔 내 아이의 인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왔어요. 청첩장 시안이요.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예쁘다, 지우야. 연분홍빛 카드 위에 두 이름이 보였습니다. 서지우, 박하진. 보기만 해도 설레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청년이 되겠지요. 지우는 중학교 때부터 혼자 일어나고 고등학교 진학도 스스로 결정한 아이였습니다. 생활비도 아르바이트로 벌어 쓰던 단단한 아이였죠. 그런 딸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왜? 하진이네 부모님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대요. 양가 상견례 겸 해서요. 그 단어가 가슴을 쿵 하고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어떻게 안 가겠니? 다행이에요. 사실 좀 떨려요. 하진이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편이거든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딸을 키워온 지난 20해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딸의 손을 잡고 마트에 가던 날,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을 하던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함께 울던 날.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떠나는구나.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새 재킷과 블라우스를 준비하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했습니다. 딸이 차를 몰고 와 말했습니다. 엄마 예쁘세요. 그래, 너도 참 예쁘다, 우리 딸. 차 안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진이 부모님 두 분 다 오세요. 아버지는 병원 원장님이시래요. 그래. 어머니는 좀 조심스러운 분이시고 아버지는 따뜻하신 분이래요. 병원 원장. 이상하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니? 괜찮아, 떨지 마. 식당은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지우와 함께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진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곧 오실 거예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 한복을 입은 여자. 아버지, 어머니. 이쪽이 지우 어머니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우 어머니 한정은입니다. 여자가 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윤희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성? 22살 봄날, 나의 첫사랑.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나를 알아본 걸까요? 아니,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우리 둘만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윤혜 씨가 물었습니다. 지우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시군요.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힘드셨겠어요. 힘들다기보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세요? 이혼했습니다. 오래전에요. 아, 그렇군요. 저희는 대대로 의사 집안이에요. 남편도 병원장이고 시아버님도 의사셨죠. 네, 훌륭하시네요. 하진이가 지우 씨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저희 부부가 좀 걱정했어요. 집안 환경도 다르고, 어머니, 뭐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하지만 하진이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허락했죠.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윤태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오늘은 아이들의 날입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내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그리고 오래 묵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들이 먼저 나가려는 순간 윤태성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본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서랍 속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바랜 사진들과 편지, 영화 티켓이 흩어졌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나란히 웃던 두 사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지금인 거야? 왜 이렇게 만나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한정은 선생님이십니까?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나는 알아들었습니다. 윤태성입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그와 단둘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편지가 30년을 돌아와 나를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을 하면서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저녁 약속 생각뿐이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아, 괜찮아. 선생님이 오늘 좀 피곤하구나. 겨우 웃으며 수업을 마쳤습니다. 퇴근이 가까워지자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30년 만의 만남, 왜 이렇게 떨릴까요? 지금 와서 외모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30년 묻어둔 말이 열린다. 만남의 장소는 대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곳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 근처에 새로 생긴 조용한 곳을 골랐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5분, 10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태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조심스러운 걸음. 그가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오셨습니까? 네, 앉으세요.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전엔 반말로 웃고 떠들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낯선 존댓말 뿐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 씨 아니 한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보시다시피요. 선생님도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잘 지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토요일엔 죄송했습니다. 아내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런 시선에는 그래도 저를 만나자고 하신 게 그 얘기하려고는 아니시겠죠. 윤태성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정은 씨, 아니 정은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 30년 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알아야 해. 진실을. 그는 말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 나는 받지 못했어. 우리 어머니가 가로챘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잠깐만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1995년 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할게. 그 봄의 약속은 왜 겨울에 부서졌을까? 1995년 4월, 대학교 2학년 봄. 나는 도서관 3층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이 자리 비어 있나요? 고개를 들었어요.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게 윤태성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도서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인사만 나누던 사이가 점점 긴 대화로 변했죠. 무슨 과세요? 의예과요. 선배는요? 국어교육과요. 반말해도 돼요? 그럼요. 그렇게 친구가 됐고 공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걷던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정은아, 나 너 좋아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한 달 동안 고민했어. 나도 좋아해. 그날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의사가 되면 큰 병원 열 거야. 너는 선생님하고. 좋아. 그럼 결혼하자. 그래. 졸업하면 하자. 하지만 여름방학이 되자 태성이의 집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장 집안, 보수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집. 우리 집이 좀 까다로워. 그래도 내가 설득할게.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가을이 오고 태성이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의사 집안의 평범한 집딸을 며느리로 들릴 수 없어. 태성은 그 이야기를 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자주, 더 다정하게 굴었죠. 불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정은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설득할게. 그 겨울, 태성이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 많이 위독해? 응,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대. 그 말에 나는 알았습니다. 원인은 나였다는 걸. 태성이 어머니는 병실에서 말했답니다.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 태성은 갈등했습니다. 사랑과 효도 사이에서 그리고 내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정은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선택해. 내 아버지가 더 중요해. 나는 괜찮아. 정은아,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이해한다는 건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태성아, 고마웠어.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줄게. 내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아. 부디 행복해. 사랑했어. 편지를 그의 집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편지는 그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한 달 뒤 태성은 나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졸업 후 교사가 되었고 결혼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그의 생각이 났습니다.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했죠. 하지만 애써 잊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 믿었어요. 거짓은 가정을 만들었고
진실은 오늘을 흔든다. 지금 30년 만에 그는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내 편지를 받지 못했어. 그럼 당신은? 나는 내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난 분명 편지를 썼어요. 이제 알아. 어머니가 그걸 숨긴 거야.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를 찾아 미칠 것 같았어. 학교도 친구들도 다 찾아다녔어.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한다고? 나를 버리는 게? 당신 아버지가 위독하셨잖아요. 그건 어머니의 거짓말이었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니. 그럼 왜 결혼하셨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었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지. 그래서 굴복했군요. 그래. 나는 비겁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을 갚을 수 있을까? 나는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당신 없는 세월을 버텼어요. 고생 많았어. 동정하지 마세요. 동정이 아니라 진심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는 식고 창밖은 어두워졌어요. 정은아. 네.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래.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알아. 나는 유부남이고 나는 당신 며느리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 이게 마지막이야. 과거의 죄책감이 딸의 내일을 바꿀 수 있을까?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만약 그때 편지가 전해졌다면 수많은 만약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살아왔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아직 안 잤어. 내일 웨딩드레스 피팅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럼 가야지. 진짜요? 고마워요, 엄마. 딸의 밝은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데려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지우의 결혼이 중요하지. 과거는 묻어두자.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랑했어. 지금도 그래. 그날의 사랑했어는 오늘 무엇이 될까?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에도 저 달이 떠 있었죠.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저 달만큼 너를 사랑해. 달은 매일 뜨잖아. 그래, 그러니까 매일 사랑해.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었습니다. 사랑도 약속도 우리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딸의 웨딩드레스 피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면 결혼식. 그날 나는 태성이와 또 마주하게 될 겁니다.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어머니로.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아직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와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러 갔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웨딩샵. 화려한 드레스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지우 고객님이시죠? 지우가 첫 번째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딸에게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와, 예쁘다. 우리 딸. 혼자 키운 딸이 이제 신부가 되는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너무 예뻐서. 세 벌을 다 입어본 뒤 첫 번째로 결정했습니다. 피팅을 마치고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사실 할 말이 있어서 같이 오자고 한 거예요. 무슨 말? 하진이 어머니가 엄마랑 단둘이 만나고 싶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자세한 건 모르겠고
내일 오후 2시 괜찮으시냐고 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만나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가 왔습니다. 박윤희 씨였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으시겠어요? 꼭 오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고급 호텔 라운지 박윤혜 씨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 차가운 표정.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 결혼이 탐탁지 않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집안이 맞지 않아요. 저희는 대대로 의사 집안이에요. 제 딸은 훌륭한 아이입니다. 문제는 어머니 쪽이에요. 이혼하셨잖아요. 싱글맘이시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어본 적이 없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속이 끓었습니다. 제 딸과 당신 아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만으로 결혼하나요? 현실을 보셔야죠. 그녀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축의금이에요. 미리 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봉투를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말 중 제 삶을 가장 모욕한 말이었습니다. 호텔 밖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혼한 게 죄인가요? 혼자 딸을 키운 게 잘못인가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성이었습니다. 정은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내가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별일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그만하세요.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저녁 집 문을 열자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눈이 빨개요. 바람을 좀 많이 맞았어. 지우가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며칠 후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양가 식사 아버님이 장소 정하셨어요. 또 만나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조용한 한식당. 지우와 하진이가 먼저 와 있었고 곧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선생님, 혼주 의상은 준비하셨어요? 아직입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격식 있게 입으셔야 해요. 걱정 마세요. 하객 명단은요? 50명 정도요. 50명이요? 너무 적네요. 좌석 배치가 안 예뻐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맥이 부족해서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낮춰볼 거라는 걸. 태성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잠시 뒤 발걸음 소리. 정은아, 여긴 추워요. 돌아가세요. 아내가 심했습니다. 내가 말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말리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이혼녀, 싱글맘. 그런 눈빛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세요. 가족이 기다리잖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집에 가자. 차 안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 결혼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야. 하진이한테 말할게요. 어머니한테 정중히 말씀드리라고. 지우야, 그러지 마. 내가 힘들어져. 그래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정은아, 제발 만나줘. 중요한 이야기야. 한참을 망설인 끝에 같은 카페로 갔습니다. 태성이 낡은 상자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주세요. 상자 안에는 바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 찾았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통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이별 편지. 내 글씨. 이건 분명 당신네 우편함에 넣었어요. 알아. 어머니가 모두 숨겼어. 그는 또 다른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태성 어머니의 편지. 연락하지 마세요. 미발송. 우리는 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갈라놓았던 겁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정은아,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은 나 당신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아팠어요. 아주 많이.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지켜야 해요. 이제 사돈이 될 사람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게 해줘. 말하세요.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나도요. 그때의 우리는 진심이었어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최고예요. 그래, 나는 딸의 내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오해는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다. 모두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이 다음 한마디가 우리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른다. 결혼식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은 자꾸 불안으로 기울었습니다. 교무실 책상 위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고른 혼주 한복이었죠. 은은한 분홍빛, 섬세한 자수. 이걸 입고 내가 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겠구나. 퇴근길 마트에서 카트를 밀다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은 씨, 윤 원장님.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집이 근처예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커피 10분만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봐요. 10분만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10분만.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결혼식 날 제가 축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하게 하시면 돼요. 두 사람을 축복하는 말.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은 씨를 보면서 평범할 수 있을까요? 윤 원장님,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진심입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그가 일어섰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선을 지키기로 했잖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의 10분이 일주일 후에 한 문장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스튜디오. 지우와 하진이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서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엄마.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커플, 친구들, 그리고 가족. 신부 측 가족 먼저요. 지우와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신랑 측 가족 모실게요. 문이 열리고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양가 가족 전체 사진이요. 가운데의 아이들, 그 옆에 나와 그 사람, 끝에 박 여사님. 모두 웃어주세요.
플래시가 또 한 번 터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웃지 못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6명이 점심자리에 앉았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거의 다요. 짧은 대화, 긴 침묵. 박 여사님의 시선이 남편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까 사진 찍을 때 왜 그쪽만 보셨어요? 그런가요? 그냥 구경했을 뿐입니다. 이상하네요. 의심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가려는데 한 선생님, 네, 솔직히 묻겠습니다. 선생님과 우리 남편 무슨 사이예요? 오해이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서로 보는 눈빛이. 저와 윤 원장님은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럼 결혼식 날 그 사실을 증명해 주세요. 선을 지키세요. 저는 늘 지켜왔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섰고 나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저녁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은 씨, 아내가 혹시 실례를. 괜찮습니다. 결혼식 날 축사 최대한 담백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당신을 보면 말이 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아이들 생각하세요. 오늘의 감정보다 내일의 삶이 더 중요해요.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비가 올까요? 아니면 마음만 맑아지면 될까요? 누군가는 오늘의 떨림을 숨기고 서야 합니다. 마이크 앞에서 일주일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한복을 고이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우의 부캐 사진을 휴대폰 바탕화면에 저장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아이의 날이야.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혼잣말로 답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고 나는 어머니입니다. 그뿐이에요. 결혼식장의 첫 마이크, 그 한 문장이 우리 모두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맑은 하늘, 긴장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벌써 준비 다 했어. 긴장돼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분홍빛 혼주 한복을 갖춰 입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수막에 적힌 이름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지우 박하진. 신부 대기실. 엄마,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울면 안 돼요. 알았어. 그래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도 창으로 로비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윤태성, 곁엔 박윤희 여사. 오늘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혼주 대기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조용히 계세요. 걱정 마세요. 저는 늘 조용합니다. 입장 안내. 양가 혼주 입장하시겠습니다. 밝은 조명, 박수 소리, 흔들리는 심장. 자리에 앉자 그의 시선이 파도처럼 스쳤습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드레스 자락이 햇살처럼 버질로드를 흘렀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주례사가 이어졌지만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곧 사회자의 목소리. 혼주 대표 축사, 신랑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원고를 펼쳤지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윤태성입니다. 오늘 두 아이가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 가지를 다짐합니다. 사랑을 지키지 못한 지난날의 비겁함을 아이들의 내일을 지켜주는 용기로 갚겠습니다. 그는 내 쪽을 보려다 다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사랑은 선택이고 책임은 약속이다. 서로의 다름을 보호하고 같은 꿈을 나누길 바랍니다. 잠깐 멈춤, 떨리는 숨. 그러나 그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도 때로는 가장 큰 선택입니다. 식이 이어졌습니다. 서약, 반지, 성혼 선언. 사진 촬영 안내가 나오자 박 여사님의 시선이 날카롭게 스쳤습니다. 여보, 왜 원고를 바꿨어요? 아이들 날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사이 지우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죠? 응, 엄마 괜찮아. 연회장, 축하 인파 사이로 우리가 스쳤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정은 씨, 네.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았어요. 오늘은 아이들의 날이니까요. 박 여사님이 다가왔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은 조용했군요. 오늘은 아이들만 주인공인 날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이들을. 누군가의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조용한 일관성입니다. 사진 촬영. 양가 부모님 가운데로 모실게요. 아이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리에서 흔들리대 넘지 않았습니다. 연애가 끝나갈 무렵 그가 한 발 물러서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를 막아줘서 스스로 막으신 겁니다. 그럼 다음엔 아이들이 없을 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그때가 오면 들을게요. 사과만. 나는 홀의 문을 열고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가 뒤따라와 팔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고맙지. 하객들의 웃음이 멀어졌습니다. 맑은 오후 유리문 너머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지킨 건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첫날, 그리고 나의 품이었습니다. 밤 집에 돌아와 한복을 벗었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낮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늘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에 침묵이 가장 어울렸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지우야, 행복해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다음 이야기를 위해 마음을 접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업하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겉은 평온했지만 마음 한편은 아직 무거웠습니다. 현관 앞에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묶음, 그리고 새 편지 한 통. 정은 씨에게. 그의 글씨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멈췄습니다. 당신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사과만 하고 돌아서겠습니다. 나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이제 끝내야 할까요? 아니요. 제대로 끝내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지난번 그 카페. 토요일 카페 창가.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안한 옷.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네. 사과하려고 왔습니다. 그가 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정은 씨, 아니 정은아.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했고 저는 비겁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렸어요. 어른들을 이기기 어려웠죠. 그래도 싸웠어야 했습니다. 저는 쉽게 포기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는 건 상대를 면제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이 말했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스스로 멈추신 겁니다. 당신이 가르쳤습니다. 조용히. 잠시 침묵. 지나가는 음악 소리만 흐릅니다.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과거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로 우리 이야기는 끝입니다. 당신은 좋은 시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지우를 위해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내분과 잘 지내세요. 그분도 어쩌면 피해자예요. 30년 전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화냈지만 결국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경계를 세운 채로 등을 펴는 것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행복하세요. 꼭 당신도요.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깨에서 무거운 돌 하나가 내려간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들. 나는 몇 장만 읽고 다시 묶었습니다. 지난 날은 추억이면 충분합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지우야, 신혼여행은 어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결혼식 날 고마웠어요. 내 날이었잖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번졌습니다. 오늘 나는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발신인은 박윤희. 짧은 인사, 짧은 사과, 그리고 약속. 지우 씨를 잘 보살피겠다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문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바뀌면 행동도 조금씩 바뀝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22살 봄, 도서관 계단. 그때의 우리는 웃고 있었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정은 잘했어. 수고했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깃을 스쳤습니다. 나는 오늘의 수업을 떠올렸고 지우의 새집 식탁 위 국그릇을 상상했습니다. 각자의 자리, 각자의 온기. 첫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다음 세대의 일상으로 스며듭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새 가정에 잘 적응했고 나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가끔 마주치면 우리는 정중히 인사하고 거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봄 저녁 지우가 왔습니다. 엄마, 왔구나. 밥은? 먹었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정말? 네. 2달이에요. 엄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나는 딸을 안았습니다. 축하해. 넌 잘할 거야. 엄마처럼요? 엄마보다 더. 시댁에도 알려드렸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삶은 끝이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시간이 지나 배가 불러왔고 양가가 함께 모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름 이야기를 하며 웃음이 오갔습니다. 요즘 입덧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어머니. 조심해. 무엇보다 쉬는 게 약이야. 네, 명심할게요. 태성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 선생님,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원장님도요. 짧고 단정한 대화 충분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던 날,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문이 열리고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서연이에요. 맑을서, 이을연. 좋은 이름이구나. 나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안녕, 서연아. 태성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참 예쁘네요. 네. 우리가 지켜야죠. 산후조리 동안 박윤희 여사와 번갈아 아기를 돌봤습니다. 안 선생님, 목욕은 이렇게.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예전엔 제가 너무 엄했죠. 죄송했어요. 지났습니다. 이제 아이만 보죠. 네, 이제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일 잔치날, 태성 씨가 축사를 했습니다. 서연아, 넌 두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선물이야. 나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플래시가 터지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첫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 일상에 스며듭니다.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서연이 100일. 끝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어짐이 되었고 오해였던 것이 배려로 바뀌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 조부모로 만났다. 경계를 세웠고 품위를 지켰다. 그래서 더 가까워졌다.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가 왔습니다. 한정은 선생님께 지난 일들 사과드립니다. 지우 씨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박윤희,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중심에 두어요. 가족 사진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가운데 서연, 양쪽에 웃는 어른들.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서연이 앞에서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태성 씨에게도 말했습니다. 원장님, 우린 여기까지입니다. 조부모로서만. 네. 그 선을 지키겠습니다. 용서는 화해가 아니라 경계를 세운 평화입니다. 창밖이 밝아옵니다. 나는 가방에 수어반을 넣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우야, 서연아. 오늘도 잘 지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첫 미소 사진 보냅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어지면 됐다. 연인에서 가족으로, 열정에서 평화로. 사랑은 계속됩니다. 다음 세대로.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